안녕하세요. 김민현입니다.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금융회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여럿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없다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비용도 올라갈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은 거래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발생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거래 비용을 더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서 거래에 관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과연 새로운 거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현재 거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 비용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금융 샌드박스의 거래 비용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 리스크, 장치 비용, 수수료입니다. 업무 효율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내부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하거나 가맹점 매출 예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리스크는 예상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매수채권 팩토링이라든가 용역거래의 결제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장치비용은 지급결제 분야에 발생합니다. 필요한 장치비용을 회피하는 방식인데요. NFC 기능을 활용한 단말기를 이용한다든가 QR코드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한 오프라인 거래 중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유형은 제도 등에 의하여 외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세싱에 개입되어 있는 브로커를 배제하거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개인 간 송금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하거나 해외 송금업체 송금 중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거래 비용은 무엇일까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생산 비용은 거래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이 높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거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는 새로운 방식을 창안하여 거래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래 비용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검색 비용, 협상 비용, 이행 비용입니다. 검색 비용은 구매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협상 비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과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행 비용은 거래가 성립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또는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이 내부 처리 비용보다 낮아야만 시장이 성립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은 각각의 참여자가 내부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 비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등장해서 거래 비용이 기존 방식 거래 비용보다 낮게 되면 새로운 시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공동망은 참여하는 소수의 은행에게는 유리한 거래 비용을 제공했지만 핀테크나 또는 다른 금융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거래 비용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높은 거래 비용은 금융 서비스 혁신을 방해한다고 정책당국은 판단했습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픈뱅킹입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핀테크는 보다 낮은 거래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 종류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생태계가 거래 형식을 받아들여서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거래 생태계가 작동합니다. 참여자들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거래 비용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전체 거래 비용이 최적화되어야만 거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익 컨설팅은 샌드박스 지정 사례와 국내외 금융 사례를 조사해서 거래 비용 관련 패턴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태계가 존재하는가입니다.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태계 주도 패턴이 작동할 수 있고, 기존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브로커를 배제하거나 신뢰를 상품화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디바이스 혁신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주도 패턴은 거래 참여자들이 일정한 방식이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규칙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주도하고 거래 비용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배제는 기술과 제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거래에 기여했지만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거래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제3자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전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신뢰 상품화는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한 신뢰 기반을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신뢰를 상품화해서 신뢰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활용은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확보 노력을 줄여주는 경우입니다. 디바이스 혁신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거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를 혁신함으로써 거래 효율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거래 비용 패턴은 선도 사업자가 먼저 시작하면 후발 사업자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선도 사업자가 먼저 시작한 선도 효과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총 경험이 중요합니다. 총 경험, 토탈 익스피리언스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경험이 새로운 거래 방식에 의해서 모두의 경험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태계 주도 패턴은 생태계 거래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임대료 납부 거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했습니다. 임대료 납부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카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시켜주고, 국세청에는 거래 내역을 통보하는 형태의 혁신 서비스를 지정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소득공제 신고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가 있고 주택 임대 소득자의 경우 신고 편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카드회사는 수수료 수익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주관함으로 인해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 거래 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과거보다 더 좋은 경험을 얻어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카드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유형이 성립하려면 거래 참여자 모두의 경험이 좋아져야만 되는데, 임차인 관점에서는 과연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한 점입니다. 브로커 배제는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한 유형입니다.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 있는 상인은 오토 사업자, PG사, 벤사, 카드사 등을 거쳐서 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이 입금되면 카드사, 벤사, PG사, 오토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빠져나갑니다. 상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새로운 거래 방식을 등장하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페이먼트가 만든 결제 전생은 소비자 계좌로부터 판매자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카드사를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브로커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등장해야 될 비즈니스 유형은 마이페이먼트입니다. 마이페이먼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먼트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물품 대금을 입금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브로커가 배제됩니다. 마이페이먼트는 도입되면 결제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상품 판매의 경우 거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카드사 등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거래의 경우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제도는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 여러 번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 보험료가 발생하고요. 착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에 대한 보험료, 잔금 지급받을 때도 하자 이행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은 보험사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전체 용역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주자 포함해서 사업자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용역 거래에서 신뢰 확보 체계는 보험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래 방식이지만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에게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원사업자, 수급자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상당부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료는 발주자에게는 원가 부담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한 기업이 집뱅크입니다. 집뱅크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으로 혁신 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확보 노력과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슈어테크 D레모는 한화생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단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인슈어테크 D레모는 한화생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D레모는 국민건강보험이 공개한 오픈 데이터죠.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읽어서 보험사가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선별해서 제출한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입 대상자는 건강검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는 대형 진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 건강검진 서류를 전체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에게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말고 또 다른 데이터까지 전부 제출하게 되는 과잉 고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경험이 좋아지는,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 심사에 응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디바이스 혁신은 거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혁신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유형입니다. 카드 결제 부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긁었고요. 스마트폰에 카드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를 활용해서 QR코드 리더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면인식 AI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카드나 다른 디바이스가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혁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소비자 편의성 향상, 두 번째는 판매자 비용 절감입니다. 안면식 기술은 카드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도 고객을 인증하는 기술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안면인식 기술이 더 널리 사용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개인 생체정보에 대한 제도의 확립,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5가지 거래 비용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생태계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거래 비용 절감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태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기존 거래 비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4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브로커를 배제하거나 신뢰를 상품화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디바이스 형식한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줄게 되면 금융회사는 줄어든 거래 비용의 크기에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비용 패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 이해입니다. 거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특정하고 생태계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태계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찾고 통계치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 분석입니다. 참여자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페르소나로 정의하고 각각의 페르소나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소나별로 현재 거래 방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욕구는 있지만 충족되고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설계입니다. 고충사항과 미충족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은 제도 변화나 기술의 발전입니다. 제도 변화나 기술 발전을 적용했을 때 어떤 대항거래가 가능한지 대항거래 방식을 설계를 하고 대항거래 방식, 여러가지 거래 방식들을 비교 평가해서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 방식의 총 경험과 거래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됩니다. 총 경험과 거래 비용을 평가할 때 기준은 뭐냐면 참여자 각각의 경우에 모든 페르소나가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 기존 거래 방식보다 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략 수립입니다. 대항거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최종적으로는 대항거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 상호작용 빈도, 수익 등 목표수를 정의합니다. 이때는 일정이 따라야 되겠죠. 목표수는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전략 수립의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계속 혁신해야만 합니다. 금융거래를 혁신함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거래 비용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변화도 거래 비용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객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 비용 혁신안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별 경험과 거래 비용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거래 비용 혁신 방안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좋아져야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가를 보기 위한 기준은 경험과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 혁신은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도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었지만 후발 기업은 작은 노력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 다시. 거래 비용 혁신 패턴의 한 가지 고려사항은 선도 효과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 혁신안은 후발 기업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후발 기업이 따라하게 되면 선도 기업의 노력은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도 효과를 지속하고 살리기 위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골프 퍼팅한 그림입니다. 골프 퍼팅과 지금 설명드린 정리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프 퍼팅과 정리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